주요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는 스포츠 하이라이톡 전남일보 취재 2부 한규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기아 타이거즈가 미국 어바인 1차 스프링 캠프를 이제 마무리하죠. 네, 지난달 22일과 23일에 선수단이 두 조로 나뉘어서 미국으로 떠났는데요. 벌써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잖아요. 네. 사흘 휴식, 하루 훈련, 이체제로 진행되는 1차 스프링 캠프도 이제 종료가 됩니다. 17일까지 훈련을 진행을 하는데 한국과 미국의 시차가 17시간이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종료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단 전원이 돌아올 때도 비즈니스석을 이용해서 입국을 하게 되겠고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을 거쳐서 다시 일본 오키나와로 출국하게 되는 일정입니다. 네. 이번 1차 스프링 캠프에서 반가운 소식이라고 한다면 이의리 선수의 빠른 회복세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이의리 선수가 스프링 캠프 명단에 포함이 된 상태인데요. 불펜 피칭을 굉장히 착실하게 소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벌써 6차례 마운드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예. 투구수도 50구 넘게 빌드업이 됐다고 합니다. 최고 구속도 140km 이상 나오면서 굉장히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코칭 스태프에서는 예정대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의리 선수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미 좀 팔꿈치가 많이 상한 상태로 프로에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상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좀 처음에 잡은 스케줄대로 6월 복귀를 위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예. 김도영 선수 이야기 전해주시겠습니까? 김도영 선수가 작년의 퍼포먼스를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이 메이저리그를 안 보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기아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은 김도영 선수 모습을 오래오래 보고 싶은 거는 팬들의 마음일 겁니다. 마음이죠. 네. 이 어쨌든 김도영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서는 가장 빠른 방법이 포스팅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일단 이 방법도 2028 시즌 이후에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빨라도 KBO 리그에서 내 시즌을 보내야 하고요. 또 군 문제라는 변수도 걸려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벌써부터 메이저리그에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요. 아, 보러 옵니까? 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슈퍼스타인데요.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에이전트인 네즈 발레로 CAA 스포츠 대표가 스프링 캠프 현장을 찾아서 김도영 선수를 직접 지켜보고 갔다고 하고요. 네. 뉴욕 매치와 시카고 컵스 관계자들도 김도영 선수를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김도영 선수를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심하게 지켜본다는 것은 그만큼 메이저리그에 근접해 있는 선수라는 의미가 아닌가 해석을 해봅니다. 자랑스럽네요. 스프링 캠프는 우승 도전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한데 올해 캐치프레이즈 발표가 됐죠. 네, 기아 타이거즈의 가장 큰 목표는 KBO 리그 2연패일 겁니다. 이 2연패는 왕조로 향하는 길목이기도 하고요. 올해 캐치프레이즈에도 이 연패 도전에 대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압도하라 V13 Always 기아 타이거즈인데요. 재작년부터 압도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라운드를 지배하는 선수단의 진취적이고 강인한 기상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가 KBO 리그 최다 우승 구단이잖아요. 그 자부심을 이 1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팬들과 함께 영광을 이어가겠다는 약속이라고 합니다. 예. 광주 FC는 벌써 올해 일정이 시작이 됐죠. 지난주 화요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 산둥성 진안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산둥 타이산과 2024-2025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동아시아 7차전을 치렀고요. 올해 첫 경기 결과는 아쉽게도 1대3 패배였습니다. 산둥 타이산이 굉장히 호화로운 외국인 선수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버거운 모습이 좀 있었고요. 전반 16분에 카자이 슈빌리, 이 울산 HDFC에서 뛰었기 때문에 K리그 팬들에게는 바코라는 등록명으로 익숙한 선수입니다. 선제골을 허용을 했고요. 이어서 전반 33분에는 포항 스틸러스에서 활약한 제카 선수에게 두 번째 골을 내줬습니다. 전반 36분에 이민기 선수가 수비를 막고 골절이 되는 행운의 득점으로 한 점을 따라갔는데요. 예. 전반 추가 시간에 크리장 선수에게 한 골을 더 내줬고 후반에는 양팀 모두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그대로 정리가 종료가 되겠습니다. 올해 첫 경기인데 안타까운 모습이 꽤 있었어요. 올해 개막이 워낙 빨랐잖아요. 그렇죠. 지난해보다 2주 정도가 이른 개막인데 그만큼 날씨가 춥기 때문에 선수들 부상 우려가 컸습니다. 이 경기 감각적인 우려도 있었고요.
저도 현장을 다녀왔는데 예. 이 경기 직전부터 비가 굉장히 많이 오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좀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롱패딩도 입고 굉장히 따뜻하게 입었는데도 이 경기장에 서 있기만 해도 막 근육통이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뛰는 선수들은 그러게요. 좀 오죽했겠어요. 얼마나 추웠을까 싶고요. 이 우려가 조금 현실이 됐는데 중국 팀들이 굉장히 거친 스타일입니다. 특히 산동 타이산 같은 경우는 퇴장을 안 당하고 이 심판한테 경고나 구두 경고만 받을 정도로 선수들이 좀 돌아가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얄미운 플레이를 하는 팀이거든요. 네. 변준수 선수가 전반 중반에 허벅지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돼서 나왔고 유재호 선수도 전반 막바지에 무릎 부상을 당해서 경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유재호 선수 부상이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네. 어떤 상태입니까? 몸 상태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유재호 선수가 무릎 통증을 호소를 하면서 들것에 실려서 빠져나왔는데 유니폼으로 이렇게 얼굴을 덮고 눈물 흘리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아. 이 이정효 감독도 하프타임이 됐지만 차마 라커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유재호 선수가 벤치 쪽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등을 좀 어루만져주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예. 좀 빠른 쾌유를 해서 경기장에 빠르게 복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빨리 회복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 외적으로 논란이 또 발생했네요. 네, 정말 황당한 일인데요. 예. 이게 2025년에 일어날 만한 사건인가 좀 의문이 드는 일입니다. 이 산동 타이산의 일부 팬들이 전두환, 김일성, 김정은 사진을 반입을 해서 원정석을 향해서 들어보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진안올림픽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양팀 팬들의 충돌을 우려해서 원정석을 2층 가운데다가 배치를 하고 그물망을 앞면과 양측면에 둘러싸놨거든요. 네. 혹시나 양팀 팬들이 뭔가를 좀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로도 모자라서 2층 좌우측과 1층 중앙 같은 경우는 관중석을 아예 비워놨습니다. 예. 이 충돌 방지를 위해서 원정 팬들을 격리한 형태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사진을 들여 보였고 이 상황이 경기 중에는 이제 팬들이 목격하지 않았는데 경기 후에 뒤늦게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통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심각한 일을 했을까요? 원래 이렇게 격하게 응원을 합니까? 이 경기가? 그러니까 사실 축구가 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응원 문화가 격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적이거나 네. 이 상처를 건드릴 수 있는 도발은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정말 일부 몰지각한 팬들이 너무 황당한 도발을 했어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그래서 이 사태의 심각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다른 인물도 아니고 전두환 사진을 광주FC 상대로 네. 들어 올린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팬들 사이에서 먼저 논란이 됐고 광주FC 구단 차원에서 입장문을 내고 공식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행동에 대해서 광주광역시를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행위로 규정을 했고요. 네. 또 이 행동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나 도발 행위를 금지하는 AFC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서한을 AFC 측에 발송을 해서 좀 강력한 징계를 요구한 상황이고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산동 타이사는 빠르게 수습에 좀 나섰습니다. 예. 이 과거에도 관중 도발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번 사건도 징계를 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좀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징계가 이루어지겠까요? 일단 지켜봐야 됩니까? 지켜봐야겠죠. 예. 보통 가장 강력한 징계는 무관중이겠죠. 관중석 폐쇄한 상태로 관중 없이 경기를 하는 건데 예. 근데 아마 그 정도 선까지는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조금 강한 수준의 벌금이 나올 것 같은데 산동 타이산 측에서도 일단 빠르게 좀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구단 웨이보를 통해서 성명을 냈고 그 성명 통해서 이제 이 행위에 대해서 본인들도 용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안 통해서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졌고 해당 관중들을 영구 입장 불가 조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이제 AFC 징계는 별개의 건이거든요. AFC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벌금 등 AFC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통해서 관중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좀 예고를 했습니다. 예, 페어플레이 경기를 한 거고 또 관중들도 당연히 페어플레이하게 응원을 해야 할 텐데 좀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만 리그 첫 경기에서 값진 승점을 획득했네요. 네, 중국에서 돌아와서 지난주 토요일에는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수원FC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5 1라운드를 치렀습니다. 예. 이 시도민 구단 돌풍의 맞대결이자 지략가로 소문난 사령탑의 승부였는데요. 결과는 무득점 무승부였습니다. 이 광주FC가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이었는데 마무리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결국에 득점을 터뜨리지 못하면서 승점 1점에 만족을 해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개막이 이르다 보니까 경기 감각이나 선수들의 호흡이 온전치는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승점 1점이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값지게 느껴지는 것 같았고요. 예. 그리고 타구장에서는 3분 만에 부상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양 팀 모두 부상 없이 무사히 경기를 마쳤다는 점에서 다행이지 않나 이렇게 예, 싶습니다. 다행입니다. 광주 FC 내일 아시아 무대에 다시 나서죠. 네, 내일 오후 7시에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브이람 유나이티드 FC와 2024-2025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동아시아 8차전이 있습니다. 예. 토너먼트에 앞서서는 마지막 일정인데요. 우선 광주 FC는 16강 진출을 확정 지은 상태입니다. 이 산동 타이선전 직전에 있었던 포항 스틸러스와 가와사키 프론탈레의 경기가 0대4로 종료가 되면서 예. 남은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토너먼트 진출이 확정이 됐고요. 다만 16강 대진이 1위와 8위, 2위와 7위, 3위와 6위, 4위와 5위의 맞대결로 치러집니다. 광주FC가 현재 리그 스테이지에서 4승 1무 2패, 승점 13점을 정립하면서 예. 4위에 올라 있거든요. 이 순위가 높을수록 유리한 대진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약간의 운도 따라줘야겠고요. 그런데 지금 10위부터 1위까지 간격이 워낙 촘촘합니다. 이 마지막 경기가 끝날 때까지 대진을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이렇다 보니까 일단 승점을 확보를 해놓고 다른 팀 경기를 지켜보는 것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안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정효 감독이 사전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군요. 네, 오늘 오전에 15분간 훈련이 공개가 됐고요. 예. 오후에는 이정효 감독과 신창무 선수가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잘 준비했다. 선수들과 미팅하고 훈련하면서 내일 경기를 어떻게 할지 대비했다. 선수들에게 경험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길 수 있는 경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아마 체력 안배와 부상 방지를 위한 좀 로테이션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을 시켜야 할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준비하고 있다. 잘 준비된 선수들이 더 성장해서 팀에 큰 도움을 줘야 한다.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강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로테이션 가동에도 이번 경기도 득점과 승리라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16강 진출을 확정했지만 골을 넣기 위해 준비했다. 일본,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어느 나라 클럽과 붙든 이거에 상관없이 우리의 목표인 파이널 스테이지에 진출해서 서아시아 팀 소속인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랬군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남일보 취재 2부 한규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